자, 우리 두 번째로는 농업이 그동안에 이제 농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거나 다양한 활동으로도 이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천군의 실버 버튼으로 마니TV라는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흰돌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직접 운영하고 계신 우리 김경만 대표님 모셔서 그동안에 어떻게 살고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니TV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아이고. 그래도 몇 분 계셔서 고맙습니다. 2010년도에 시골 내려와서 지금까지 고향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시골을 어떤 계획을 갖고 왔다기보다는 뭐 가정사가 있어서 왔는데 와서 보니 시골이 기회의 땅이더라. 네,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많이들 보세요. 그래서 왜 보시나 그랬더니 그분들의 최애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고향에 가서 어릴 적 살던 시골에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그분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한국 들어가면 꼭 한번 찾아오겠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시골에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에요. 물론 뭐 여기 오신 분들도 나름의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시골에 비어있는 집들을 하나둘 소개를 하다 보니 예천군으로 와서 살고 있는 가구가 한 70가구, 인원으로는 100명 정도 마니TV를 보고 예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고맙다고 표창패도 주셨는데 금일봉은 안 주셔가지고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를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요. 그거를 보시는 거는 좋은데 그것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것만 봐. 행동으로 옮기시지를 않아. 절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행동으로 옮기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릎팍에 힘이 있을 때 시골을 가시든가 나이 들어서 돈을 많이 갖고 가시라고 제 채널에서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골은 어쨌든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뭐 하나 고장 날 때마다 사람을 부르면 다 돈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가야 되는 게 맞고 나이가 들어서 오신다면 돈을 많이 갖고 오셔야 되고 그러면 돈도 없는데 나이는 자꾸 들고 오해야 되노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번 살아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시골에서의 삶을 하루라도 빨리 좀 시작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시골 가서 뭐 먹고 살아요 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뭐 제일 고민일 수도 있을 텐데요. 시골에 와서 돈벌이를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돈 많이 갖고 오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어떤 걸로 돈벌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그 전에 고민이 있잖아요. 그 전에 시골에 집이 있는 분들은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디서 살까 이거부터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해결해야 될 거는 내가 정말 시골에 가서 사는 게 나와 맞을까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렇게 자주 오시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시골이 나랑 맞는지 봄에도 한번 와보고 겨울에도 한번 와보고 저는 그렇게 하시라고 밴드나 유튜브에서 번개를 자주 합니다. 계절마다 1박 2일로 해서 오면 시골의 삶이 나랑 맞는지 아닌지를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내가 직접 경험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 시골이 나랑 맞다 안 맞다가 대충 감이 옵니다. 벌레 하나 보고 기겁하는 사람들 시골에 못 살아요. 그런데 시골에 살잖아요. 밥 먹다가 벌레가 있어도 그냥 드러내고 먹어요. 그 정도로 적응이 되면 시골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살 수 있겠다 없겠다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서 살까를 해야 되겠죠. 전원주택이 아주 광풍이 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보통 얼마 정도 들어요? 최하 3억에서 5억 가까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전원주택 단지가 어마무시하게 나가다가 3년 정도 산 뒤에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시 다 집에 갔어요. 서울로 갔어요. 그러면서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오죠. 이게 값이 쭉쭉쭉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비싸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처음부터 목돈을 들여서 사는 거는 절대 비춥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시골에 빈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자체마다 빈집들이 애물단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임대를 주게끔 집주인을 설득을 하고 거기에 임대료를 내서 2, 3년 살아보시라는 것을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집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꼭 못 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소개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0가구 정도 되는데 나름 잘 살고 계세요. 부녀회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뭐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예, 다시 짐 싸들고 올라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서로의 케이스가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집을 구할 때는 꼭 처음부터 큰 돈 들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집을 그러면 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할까요? 그냥 제일 편한 거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구매를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죠. 공인중개사 분들은 임대집을 절대 취급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돈이 안 됩니다. 1년에 시골의 임대집들이 세가 30만 원, 50만 원, 좀 많이 받아야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체험마을에 단독 건물이 하나 있어요. 방, 거실, TV, 뭐 숟가락, 젓가락 다 있습니다. 1년에 세가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다 갖춰져 있어. 이런 거 아니면 한 5년 정도 계약을 해서 내가 한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시골집, 요런 집 정도를 임대를 구하시는 게 가장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집을 구하냐 하면 자꾸 가봐야 돼요. 마을 사람들도 만나보고 마을 슈퍼도 가보고 내가 명함이 있으면 명함도 좀 뿌리고 그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 서울에서 이런저런 거 해. 또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 내가 여기 와서 살면 여러분들 공농사 짓는 거 내가 지금 부녀회에 속한 우리 아파트 단지 사람들한테만 팔아도 다 팔아줄 수 있어. 이런 어떤 나의 장점을 상당히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시골에 빈집이 있을 때 아, 저 사람 우리 마을에 와서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내가 좋은 마을을 찾아 헤매듯이 그 사람들도 마을에 빈집이 있을 때 괜찮은 사람을 들여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옷도 좀 정갈하게 입고 모양도 좀 깔끔하게 하고 무릎이 아프더라도 무릎 안 아픈 척 하고 이렇게 해서 나 쌩쌩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명함을 주고 활동을 하시다가 보면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갔다고 연락이 오진 않죠. 자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자주 가야 될까? 지역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지역을 정하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2시간 이내 거리에 뭐 도시화도 좀 돼 있고 농촌도 있는 이런 곳들을 찾아가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저런 조건이 다 맞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게 기운이 있어요. 시골을 가보면 나랑 어떤 기운이 느껴져요. 이게 말로 표현하기 애매한데 그 시골에 가면 왠지 마음이 편안한 시골이 있어요. 사람이든 지형이든. 그래서 자꾸 다녀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1박 2일 체험으로 예천을 오셨어. 예천 한번 가보니까 괜찮다는 느낌이 들면 자꾸 가게 되죠. 그래서 시골살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지역을 먼저 정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을 정할 때는 간접적인 체험을 해야 되니까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해보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무작정 시골을 왜 가냐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시골살이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해야 돼요. 계속 눈에서 아른거려서 안 돼. 해봐야 돼. 해봐서 3년 안에 짐 싸들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해보면 좀 아쉬움이 덜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골의 돈벌이라는 게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럼 뭐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요양보호사를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원에 많이 근무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골에서도 일거리는 많은데 식당도 있고요. 뭐 마트도 있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시골까지 가서 뭐 마트에서 일하려고 가나 안 가요 이래. 그 돈을 많이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돈은 없대. 예. 제가 전에 직장 다닐 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주 5일 근무하고 7시 출근해서 4시 퇴근했단 말이에요. 월급이 실수령액이 250만 원 정도 됐었어요. 시골에서 그 정도 직장이면은요 최고입니다. 최고. A급이에요. 4시에 퇴근하고 가서도 한낮을 농사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자리가 났을 때 내가 그 일을 추천을 하니까 하는 말이 그 말을 하더라고.
내가 고향에 가갖고 남의 사무실 청소하려고 가는 게 아닌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노 이래요. 시골에 가면 일자리가 있어요라고 묻는 분들한테 어떤 일이든 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저는 꼭 묻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자리가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다, 한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사과밭에 가서 일하는 거 여러분들이 가면 사과밭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벌써 시골에는 베트남 여자들이 밭일은 다 잡았어요. 그리고 밭일을 시키는 농장주들도 한국인 근로자들, 그러니까 한국인 주변 이웃들을 잘 안 써요. 인력회사에 전화해서 오늘 한 10명 보내줘 그러면 거기에서 10명을 태우고 와서 밭에다가 딱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써요. 저도 거기에서 알바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베트남에서 오신 여성분 10명하고 나하고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해요. 그럼 어떤 기분 드는지 알아요? 내가 베트남 와서 일하는 것 같아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지네들끼리 낄낄거리고 떠들고 이래.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있냐를 꼭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면 주변에서 봤을 때 아, 저 사람 열심히 사는구나 그러면 다음 일도 시켜주고 싶고 괜찮은 일이 있으면 같이 해보자고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 이미지가 그런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렇게 벌써 살아온 게 제가 15년이 넘어가고 있으면서 유튜브를 하다 보니 저를 통해서 시골에 와서 살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그런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큰돈 들이지 않고 정착하게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해서 시골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시골살이 하러 오실 때 어딘가는 또 비빌 언덕이 있어야 조금 더 쉽게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되고 싶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테니까 혹여나 여러분들이 예촌으로 장소를 정하신다면 제가 물 맑고 경치 좋은 곳에 펜션도 운영을 합니다. 저녁에 간단히 뭐 술 한잔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무조건 와갖고 집 내놓으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원주택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많아요. 영주도 있고 예천도 정책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하면은 또 그 얘기가 나가는데 빈집을 하나를 임대를 해가지고서 수리를 해서 사람을 유치를 하면 거의 한 명이 와요. 한 명이나 많아야 2명이 와요. 그러면 그 한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빈집을 계약을 하고 수리비를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예요?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한다니까 그 농담 삼아서 마니TV 보고 100명 왔으니까 그럼 나는 50억을 줘야 된다고. 표창표 하나 떨렁 주고 입 닦아가지고서 제가 군수님 볼 때마다 그 얘기 하거든요. 아직은 뭐 농담 삼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썩 그렇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만원주택을 3년에서 5년 정도 계약을 해갖고 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그분이 계속 거기서 사느냐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빈집을 소개해주고 오시는 분도 나름의 조금의 돈은 투자해서 정말 온전한 내 집처럼을 갖고 있어야 거기서 쭉 오래 사시지 나름 기간을 정해주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그분은 가시더라. 보통은 수리를 해서 살겠다고 하면 저렴한 임대료를 매깁니다. 월 5만 원 이런 집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 벌초하러 가기 힘든데 벌초 좀 해주세요 하고 그냥 살으라고 하는 집도 있고요. 정말 깨끗한 집이야 그러면 월세가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30만 원 넘어가는 시골집은 사실 잘 없고 30만 원이어도 일시금으로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주고 살죠. 그 정도 집이면 다 갖춰져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신청만 하면 제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인상착의만 아니면 다 승인합니다. 마니TV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대부분 다 승인하고 먼저 예천 와서 살고 있는 분들의 얘기도 많이 글이 올라오니까 그런 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네, 좋은 시간 내주신 우리 마니TV 대표님께 박수로 고맙습니다.